자, 이번 주 마지막 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S&P 제조업 PMI는 떨어지고 AI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면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포인트에 대한 공방전 펼쳐가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을 그래도 지지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급락세에 문매를 맞고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766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가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 소폭 매수 우위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매수 포지션 바뀐 것 같고요. 기관도 소폭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보시면 외인 기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힘 없이 움직이는 상황, 그냥 올라가는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가 많이 좀 망가지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탑10 보시면 삼성전자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입니다. 그동안 좀 셀업체가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LG 엔솔도 오늘은 파란불이고요. 오늘 갑자기 좀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죠. 유한양행이 VI 걸리면서 지금 두 자릿대까지 슈팅이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따라가는 흐름, HLB도 급락을 만회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주를 사야 될까, 성장주를 사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데 잭슨홀 미팅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에다 총리도 지금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관망일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4월의 발언을. 그렇죠. 이제 그 매크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 주가 이제 오늘 우에다 총재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한참 미룰지 여러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좀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엔화도 다시 조금 강세로 전환하다가 좀 멈췄는데 145엔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뚫려서 145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엔캐리 청산 이런 여파가 아니라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게 되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단순히 뭐 엔캐리가 아니어도 엔캐리 청산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미국 국채 금리도 3.8% 밑으로 급하게 내려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둘 다.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이 이벤트들 오늘 낮에는 이제 우에다 총재 발언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파월의 연준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 잭슨홀에 가서 이제 놀기 전에 마지막에 연설 한번 할 텐데, 기조 연설 비슷하게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야 시장은 오히려 좋다. 네, 소문난 잔치에 소문난 잔치로 그냥 그쳐야 된다라고 이제 누가 표현을 하던데, 소문난 잔치로 그냥 그치는 게 맞고요. 아마 9월 달 금리 인하 정도만 시사하고, 그게 크게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냥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는 게 맞는데.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제일 낫다. 빅컷은 왜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빅컷을 충격이 하면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많이 급하게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역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차근차근 횟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딱 적당한 발표가 지금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좁은 길, 그러니까 외줄타기를 하고 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약간만 벗어나도 시장에서는 이게 침체냐, 뭐 아니면 또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물가 상승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연착륙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연착륙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예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시장, 미국 시장도 좀 그랬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는데 우리 시장 오늘도 그렇죠. 약간 조금 수급 자체가 조금 공백이 많이 생기는 네.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까지 결론을 보고 다음 주부터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급이 부재한데 그나마 있는 수급도 뭐 신규 상장주 또 오늘 상장은 ENCL 급등하고요. 낙폭과대주, 테마주 이런 쪽에만 쏠림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력이 있는 반도체를 사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급락하고서 이런 현상 나타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집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나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거의 다 짜져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도 다 있으실 거고, 네. 뭐 일부 바이오도 들어가셨을 거고, 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섹터들은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면 되고, 지금 조선주도 보면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빼죠. 예,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금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너무 적고요.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수익이 난 쪽에서는 빨리 팔고 또 새로운 쪽에서는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반도체랑 뭐 일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뭐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뭐 실리콘투 같은 이런 가이던스 대비 뭐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들 중심으로 그 섹터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게 왜 그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금리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쪽에 대해서 베팅을 굉장히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쪽도 볼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보이는 게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뭐 네이버까지도 사죠. 뭐 어제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들, 그냥 흘러내렸던 종목들이 너무 싸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네. 예, 그런 이제 기술적 반등들도 수시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가 추세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 네. 예, 추세 반등이 나오려면 한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네. 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냐인데 제가 어제 리포트 찾아보니까 보통 이런 시기에 올라가는 낙폭 과대주는 올라봤자 한 달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기술적 반등을 주로 많이 하고 네. 추세 반등이 나오려면 한 1년 이상 빠졌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세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근거 있는 실적이 받침이 돼서 후행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한 거를 확인하고 아니면 실적이 돌아선 걸 확인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초반에 상승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상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도 워낙 타격을 많이 입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고, 아모레퍼시픽 주가 차트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이제 그게 반등이 나올 때는 뭔가를 확인하고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많이 빠졌던 뭐 네카오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확인하고 후행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실적 네, 확인하면서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이 아예 좀 상승 쪽으로 턴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재료가 어떤 거예요? 사실 뭐 실적이죠. 실적이 가장 큰 재료고, 매크로 상관없이 실적이에요. 매크로상으로는 어차피 금리가 이제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엔캐리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그라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뭐 여전히 다시 조금 재밌는 거는 네. 엔비디아가 좀 빠지면 AI 버블이라고 그러고 엔비디아가 좀 오르면 버블이 아니라고 그러고. 완전 일희일비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고점 부근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그러면 항상 500불 때 예전에 이제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0불 때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뚫고 갔는데
이번엔 그러면 120불에서 130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서 그러면 130불을 뚫고 뭐 150불, 160불 이렇게 가려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또 생겨야 되겠죠. 엔비디아 입장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당분간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흔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28일까지는 계속 네네. 그런 흐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2%, 3% 빠졌다가 또 3, 4%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미국 투자자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싸긴 한데 좋긴 좋은데 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항상 뭔가 근데 그러면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 힌트가 28일 날 나오겠죠. 네. 그럼 그때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사공장을 완전히 짓기도 전에 지어서 지금 운행을 하기도 전에 본격적으로 운행하기도 전에 5공장 짓는다고 발표했죠. 네네. 그만큼 지금 수요는 탄탄하다고 보시면 그리고 TSMC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7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장세가 반도체는 이어질 수 조금 있다. 좀 재미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만이라도 뭐 트레이딩 관점 가져가야 되나 싶고 LG엔솔 외국인이 지금 9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셀 종목 안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좋고 오늘도 121선 장기 이평선까지 좀 장중에 뚫어내는 모습도 나왔어요. 네. 추세 반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텀 피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 선물을 매도 쪽으로 포지션 뒀던 거를 이제 환매수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네. 그동안 고성장했던 종목들 중심으로만 너무 섹터가 몰려 있다가 그쪽에 대한 그쪽 말고도 좋은 산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여전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제 금리 떨어지면 좀 이쪽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논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게 2차 전지가 안 좋아진 이유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그런 건데 전기차가 안 팔린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면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좀 팔릴까요? 그렇죠. 자동차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 차 사기가 좀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오. 네, 물론 이제 어제 뭐 테슬라 또 트럭 불났다고 또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또 안전사 이거 이제 계속 규제를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솔린 차들도 옛날에 불 많이 났고 최근에도 불 납니다. 많이 나요. 네, 나는데 이게 뭐 사실 기사화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도가 안 돼. 전기차는 불나면 지금 불났다고 하고 기사 올리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불나는 거는 10,000대 중에 한 대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여전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연기관차의 화재 사건이 조금 더 높고 전기차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투심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바이오. 와. 네. 아니 어제 유한양행을 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셀온이라고 인식을 했다가 승인권 나온 날에는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럼 지금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유한양행이 이거를 8월 달에 허가를 받을 거다. FDA 네. 승인을 받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약을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그쵸. 그 작년부터 알려져 있었던 얘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9만 원 후반대까지 드리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5만 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2배 올랐는데 그걸 보고 산 사람들은 이제 한 6만 원, 7만 원대 샀겠죠. 그런 분들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15% 20%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밀리니까 누군가 던지니까 결국에 이제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뉴스만 보고 샀던 분들은 다 파는 거죠. 이제 근데 이벤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원래부터 좋게 보시던 쪽들도 그러면 이 뉴스 나올 때 한번 팔고 빠지면 다시 사야지라는 쪽도 있을 거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답안지 다 그려진 거죠. 앞으로 유한양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라고 지금부터 사시는 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될까 안 될까 망설이면서 못 샀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의 이제 그 발표 이후에 같이 피해주로 엮였던 뭐 HLB,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같이 밀렸었죠. 네. 예, 그런 종목들 알테오젠은 9월 21일 날 또 이슈가 있고 HLB도 뭐 10월 중에는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가 오늘 유한양행이 다시 급등하니까 같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펩트론이 최근에 잘 가다가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어떤 유상증자. ペプト론 유상증자한 건 사실이고요. 펩트론,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뭐 유상증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루머가 돌았는데 그거는 뭐 루머죠 아직은. 네. 예, 발표한 적도 없으니까 뭐 그거를 굳이 할까? 근데 강성 주주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거 하면 원래 알테오젠 출발이 그 사실은 CMO죠. 예, 그러면 CMO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했던 회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오히려 그것까지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은 루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루머 때문에 또 어제 또 좀 흔들리다가 어제 오후부터 급반등을 주면서 어제 플러스 500원으로 끝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도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죠. 그래서 어제 한 2시 거의 3시부터 분봉상으로 보면 3시부터 다시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바이오는 항상 보면 이렇게 의심들을 다른 업체에 대해서 업체의 영향을 좀 잘 받습니다. 예, 근데 자체적으로 보면 또 여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제일 궁금한 게 그 유한양행 그 최소 로열티가 10%고 최대한 15%까지 예상하던데 네. 그거 밸류 다 반영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적정 주가예요? 제가 그러니까 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근데 단순히 그 폐암 그 피소세포 폐암에 지금 타그리소 네네. 뭐가 이제 경쟁약이 될 텐데 지금 그 시장 규모가 한 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럼 10조의 50%를 타겟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를 뺏어오겠다. 5조네요, 그럼. 그럼 5조죠. 네. 예, 5조의 그럼 로열티 10%면 매출액의 10%니까 5천억이네요. 예, 최소 10% 잡았으면 5천억이고 네. 5천억에서 60%를 가져가면 한 3천억이 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50% 풀로 달성했을 때고 네. 50%가 안 되고 이제 차츰 뭐 5%, 10%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그래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유한양행 1,000억에서 한 3천억까지도 그냥 꽂힐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럼 주가는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같이 예전에 계산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500억 정도 벌 때 한 5만 원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한 10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데 10만 원 오늘 뚫었는데 그러면 한 1,000억이 더 지킨다라고 보면 네. 지금 원래 1,000억 정도 버는 회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2,000억이 영업이익이 찍히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면 4배 정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한 20만 원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단순 와. 계산상.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제 계산이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렵게 계산을 하셔서 지금 11만 원에서 12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로열티가 수치되는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 빨리 보는 쪽은 좀 높게 쓰는 거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이거를 지금 아직은 목표가를 올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숫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후행적으로 목표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알테오젠처럼 계속 그렇죠. 높이는 리포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오스코텍도 같이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셨고 CDMO 종목 안에서 ST팜이 또 최근에 네,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가 9월 달에 된다는 설이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오늘 나온 것도 뭐 중국 임상시험에 뭐 문제 제기한다. 계속 이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대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너무 시총이 크고 그러면 ST팜이나 바이넥스 같은 종목을 대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대장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실 텐데 뭐 나는 너 변동성 있는 거 싫어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셔서 네. 뭐 한 10에서 20% 수익 목표 수익을 보고 하시면 되고 이제 ST팜 같은 거 좀 작은 종목을 사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을 사서 네.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그쪽이 좀 빠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바이넥스는 제가 예언하건데 아마 이게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네. 쭉 빠질 겁니다. 세로니를 네,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바이넥스는 돈 버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럼 어디가 네. 지금 돈 벌어요? 메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을 벌겠죠. 예,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돼서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대체하는 걸로 ST팜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계약들을 지금 따내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다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네. 있죠. 뭐 그건 뭐 안에 내부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회사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뭐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동아 소시홀딩스와의 관계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여의도 쪽에서나 이제 업계 쪽에서는 ST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ST팜이 정고점이 한 15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제 와.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겠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의료 네. AI 말씀을 지난주였나? 언제였죠? 지지난주에 예. 주셨는데 루닛이 지금 예, 예. 뷰노랑 시세가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 예, 예. 의료 AI는 아예 지금 낙폭 과대라서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어떤 좀 트리거를 걸고 있는 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드림스 컴 트루. Dreams come true? 이번 연도 하반기에 좀 승인권이 많이 나올까요? 올해 내년부터는 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본격화. 예, 네. 매출 본격화가 있고 제 드림스 컴트루가 얘기했던 게 예전에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그래도 의료 AI만한 게 없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때 얘기했던 로드맵들 각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을 진출할 거고 뭘 할 거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다 해외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또 비싸잖아요. JLK를 예를 들면 네. 뇌졸중 치료제, 뇌졸중 검사를 할 때 그 프로그램 한번 쓰면 한번 찍는데 18,100원 떨어집니다. JLK에. 국내에서는요? 예.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144만 원? 예. 거의 10배네요. 예. 77배. 77배. 100배. 10배. 77배. 예,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77배. 잘 안 예. 돼. 그래서 70배. 네. 저도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예. 77배 정도가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미국으로 가야죠. 그리고 미국에서 오진율이 가장 높은 게 네, 뇌졸중이라고 뇌졸중이요? 얘기합니다. 예. 그 17%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뷰노는 또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치매 관련된 것들 네. 또 이제 영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루닛은 또 보면 뭐 유방암 진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미국 자회사를 네. 통해서 또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마침 주가도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 센티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내년을 기대하고 또 올라오는 거고 또 마침 또 금리도 떨어지는 시기죠. 예. 성장주기 때문에 또 같이 이런 붐업이 될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간단하게 보자면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떤 색깔을 가져갈 것이냐. 반도체 투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반도체는 하도 좋게만 얘기해가지고 네. 이제는 너 너무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이스페타시 보고서에 따르면 5공장 증설 시작 이제 착수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함의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AI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MLB를 만드는 회사인 이스페타시스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얘기가 5공장을 왜 짓느냐 AI 때문에 그냥 한다라고 네.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기판은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예, 기판이 필요한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HBM이나 엔비디아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시장은. 자꾸만 네, 의심을 해요. 자꾸만 이제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얘기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건데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다 맞추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지만 HBM이나 지금 이 AI 산업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어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검색 엔진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 구글이 검색 엔진 만들었을 때 그랬고요. 트위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뭐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게 돈이 되겠어? 이랬죠. 네. 근데 결국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앞으로 결국에는 누가 떼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중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 많이 하나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빅테크 5개 회사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문점까지 해소를 해주셨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